SK텔레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 신규 가입이 막혀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이달 말 갤럭시 S25 엣지 출시 효과를 모두 경쟁사들에 내어주게 됐습니다. 다음 달 말 정부의 번호 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 따라 연간 손실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SK텔레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는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1분기 실적은 좀 무난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일단 매출은 4조 4,537억 원, 또 영업이익은 5,674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0.5% 줄었고 영업이익은 13.8% 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4조 5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5,350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와 비슷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높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웃돈 것은 AI 사업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AI 사업 데이터 센터 용량과 가동률이 증가해서 이 부분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AI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SKT의 대표 AI 서비스인 A-이 누적 가입자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점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SKT는 이 기업용 A 서비스인 A-비즈를 상반기 중에 정식 출시해서 B2B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이 유심 해킹 사태는 4월 19일에 터졌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유심 해킹 사태 여파가 이제 2분기부터 나타나게 될 예정인데 실적 타격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지금? 네, 일단 오늘 컨퍼런스 콜이 오후 4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이 오후 4시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유심 해킹과 관련해서 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증권가의 2분기 추정치로 보면 매출은 4조 5천억 원, 또 영업이익은 5,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 또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는 해킹 사태가 터지기 전의 예상이기 때문에 추정치는 좀 낮게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해킹 사태가 어느 정도 비용을 소모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당장 유심 무상 교체에 최대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통신사들의 유심 구매 원가가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최대치인 2,000원으로 가정을 하고 2,500만 명 모두 교체하면 5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SK텔레콤이 5월과 6월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유심이 1,000만 개이기 때문에 2분기에 약 2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올해 유심 구매와 관련해서만 약 300억에서 50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또 2분기에는 신규 가입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되는 6월까지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당장 5월 말에 갤럭시 S25 엣지가 출시가 되는데 보통 출시 초반에 몰리는 신규 고객을 이 경쟁사인 KT나 LG U+에 뺏기게 되는 점도 보이지 않는 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심 그 재설정 솔루션인가요? 그거 도입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재설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재설정하게 되면 뭐 포맷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SKT가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이쪽으로 좀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용을 내고 SKT가 이제 부담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에 달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고객이 원하면 유심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 이탈도 문제지만 과징금 손실도 지금 천문학적 수준으로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에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좀 진정 국면을 접어들면 관계 당국이 SK텔레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실적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향후에 과징금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 U+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관련해서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LG U+의 과징금 당시에는 이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였는데 2023년 9월에 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는 과징금 상한액이 전체 매출의 3%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이 13조 3천억 원인데 여기에 3%를 부과하게 되면 무려 4천억 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법 조항에는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감경 사유가 좀 반영이 되면
이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정부 유출 사례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해킹 관련 집단 소송 카페 가장 큰 곳 두 곳의 가입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소송이 되면 소송 비용 또 추후 보상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신사 이동을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객이 대거 이탈할지 여부가 또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정부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6월 말까지 정부가 이것 관련해서 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SK텔레콤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위약금입니다. 지금 SK텔레콤의 약관상에는 통신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일단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7일간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사람이 약 27만 명입니다. KT로는 15만 명, 또 LG U+로 12만 명이 옮겨갔고 반대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사람도 있어서 SK텔레콤의 순 감소자는 22만 명입니다. 오늘까지 집계하면 약 25만 명 정도 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동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가입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단 보통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는 2년 약정 할인을 받고 사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려 있으면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 집에서 쓰는 TV나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약금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SKT는 위약금 면제가 가능해지면 이런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보면서 이 위약금 면제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6월 말까지 이 면제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만약에 전액 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SKT를 이탈한 고객이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텔레콤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대해서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